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선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분양권 가격까지 들쑤신 민간 상한제 이렇게 되졌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상한제 검토 발언 이후 레미안, 명일역,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 가격이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연초 대비 2배로 정부는 입준으로 곧 진정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희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계속 금액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민간 상한제를 하면 어찌됐든 간에 물량은 대폭 줄을 거예요. 기존의 아파트, 새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나올 것 나왔죠. 예. 전세 가격 올라가고. 왜 전세 가격 올라가요? 이 로또 아파트 잡아야죠. 이게 대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주택공급규칙 이번에 문제 나왔었죠. 한 달 이상 해외 출장 간 사람들 1순위 자격 박탈해버려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3개월 미만 해외 거주에도 청약 1순위 자격 유지된다 해서 바꾸려고 하는가 봅니다. 청약 1순위 국내 거주 기간 한 달 이상 연속 해외 체류 3개월 미만 체류 국내 거주 간주 국내 거주 기간에서 제외 연간 총 6개월 이상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유공자 장애인 특공 모집 기간은 5일인데 지금 10일로 개정을 요청하고요. 분양대행 자격을 현재 건설업자인데 건설업자와 중개법인 이렇게 나눴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분양 관련 모든 정보 게시, 분양가, 청약 등 중요 정보. 분양대행 자격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웃겨요. 분양대행 자격은 제가 볼 때는 분양대행 브리핑 한 사람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설업자를 해도 되고 중개법인 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사실 브리핑 못하게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브리핑을 허위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 자격증 정지 이렇게 과태료 이렇게 먹인다든지 자격증 박탈 이렇게 하면은 사실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기를 안 친다는 건 아닌데 그나마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도 20분의 1도 사기는 좀 덜 쳐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뻑하면 사기치잖아요. 그것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좀 모르겠고요.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것도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50억 내라 재개발 시공사 선정 설명회 논란. 조합 측이 건설사들한테 입찰 보증금으로 50억씩 내려가는데 공사도 하기 전부터 50억 현금으로 내려간 것은 중견 건설사들한테 무리다. 대기업 이렇게 건설사나 가능하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지, 직주 근접 임대수요 풍부, 시선 집중, 2 오피스텔, 초고층 복합탐지, 브라이어튼 여의도 이런 내용이네요. 전용 29제곱미터 이거 한 10평 못 되죠. 분양가 4억 원 수준. 서울은 하여튼 비쌉니다. 소형의 드문 병리형 침실 설계했고요. 버스 환승선에서도 도보거리, 여의도 한강공원, 녹지 풍부, 파크원 왕궁, GTX B 호재, 인근 재건축 예정 수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여의도동 31번지고요. 옛 MBC 방송국 부지네요. 지하 6층, 지상 최고 49층, 4개동, 오피스텔은 1개동,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632실, 44제곱미터 90실, 59제곱미터 120, 70, 여의도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과 여의도 한성센터 인접 고소득 금융업 종사자 등 배우수요 풍부 이렇게 됐네요. 5구제곱미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5구제곱미터 2구제곱미터도 하여튼 수요는 있겠는데 이제 5구제곱미터는 가족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짜 이미신, 위장, 결혼, 당첨 후 낙태, 막장 드라마된 아파트 불법 청약 9명이 검찰 송치를 했고 171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가 봅니다. 하여튼 돈 벌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하여튼 걸린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레미안 온 베일리 스카이 브릿지 허용 뉴스가 나와졌네요.
서울시는 건축심의 변경을 통과시켜 드렸네요. 입주는 2024년 9월 입주해주고 1년 늦어졌습니다. 스카이 브릿지 뭐 이렇게 해두면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뉴스를 보시면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1000억 돌파 2019년 상반기 뭐 이렇게 되어졌네요. 2019년 상반기에만 돌려준 전세금 1000억이 돌파됐다.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사고와 금액은 전세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전세금, 대입변제금 말하죠. 2016년에는 26억, 2017년에는 34억, 2018년에는 583억, 2019년에는 1084억 이렇게 됐네요. 2019년 상반기만 해도 했으니까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뛴 것 같아요. 전세금 반환 사고 건수는 2016년에 27건, 2017년에 33건인데 무려 그냥 10배 뛰었네요. 2018년에 372건, 다시 2019년에는 617건이 터졌어요. 이게 지금 2018년에는 1년에 372건이 터진 거고 2019년은 6개월 만에 터졌으니까 곱하기 하면은 거의 17년에서 18년으로 가는 게 10배 정도 터졌고 여기 617에서 한 이거 1200 정도 뭐 되겠죠. 한 그렇게 되면은 한 2018년에는 한 4배 뭐 이렇게 된가요? 그렇게 하반기 더 터질지도 이제 모를 것 같은데 미반환 사고 건수도 18배나 늘었고요. 부동산 침체 대출 규제 급증으로 전문가 미반환 대란 당분간 지속 보증보험 피해 최소화.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게 어떤 게 문제냐게 되냐면 보통 그 갭 투자 하신 분들 있죠. 갭 투자 하신 분들이 차익이 얼마를 많이 선호합니까? 갭 투자가 갭 투자도 보면 이게 아주 공격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무지구 같은 데서 봐보시면 아파트 한 채 사는데 3천만 원이면 뭐 돼요. 왜냐하면 그 노후화된 아파트를 봐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갭 투자하시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차익이 안 되죠. 거꾸로 뭐 전세가가 매매가를 넣고 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2억 주고 샀는데 도리어 2천만 원을 막 돌려받고 뭐 그런 현상도 벌어져요. 하여튼 이제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꺾이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전세가를 갭투자 형식으로 뭐 2억짜리를 샀는데 갭투자가 전세가가 1억 8천이었어요. 뭐 한 1억 9천이었어요. 그럼 내가 1,000만 원만 됐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별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년부터 전세가가 1억 5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2년 후에나 뭐 3년이나 4년 후에. 그랬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한 채면 그 차액의 3, 4천을 어디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로 일시적 변통해서 이렇게 메꿔낼 수 있겠죠. 근데 갭 투자 하신 분들이 보통 그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1억이면 몇 채를 살 수 있어요. 10채를 사고 뭐 이렇게 뭐 2억이면 20채를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공격적이냐면 그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구축 아파트를 샀어요. 한 1,000만 원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500만 원 올라도 어째요. 곱하기 10채니까 10 곱하면 어떻게 돼요? 5억이 되는 5천만 원이 되죠. 1,000만 원 오르면 곱하기 1억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정권에서 많이 이렇게 밀어붙였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죠.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나올 때부터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갭 투자 아파트들이 그 경매로 쏟아지고 뭐 터지고 하니까 여기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사람도 있지만 가입 안 한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뭐 뜯기고
뜯긴 사람도 뜯기고, 아니면 뜯기진 않더라도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는 구축 아파트들을 이렇게 사게 되죠.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를 보통 사는 것을 이렇게 권해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라도 저는 사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서 그게 25년 차 아파트, 뭐 이렇게 27년 차, 8년 차 아파트라서 가격이 떨어졌을 건데, 그거 뭐 떨어진 대로 뭐 내가 손해보고 조금 샀어요. 그러더라도 다시 5년이나 10년 가져가면 있잖아요.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고 샀는데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구축 아파트를 저 나쁜 자식이 지가 투자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꼴이니까, 뭐 그 점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는 데는 사실은 내가 잠시 거기에 있어야 됐었어. 돈이 많으면 그 임대인이 쉽게 말하면 경매로 내는 거 내가 그냥 싸게 받고 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옮겨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렇지 이제 못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여튼 이런 식의 아주 공격적인 갭 투자 물건에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있죠. 갭 투자. 근데 그 갭 투자도 이제 갭 투자의 핵심 사항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장소, 그것을 잘 구별해내는가 못 구별해내는가가 갭 투자의 핵심입니다. 내가 경제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구가 오를 만한지 떨어질 만한 위치인지, 떨어질 만한 위치면은 이제 나도 작살나고 임차인도 작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시장, 또 그런 위치, 그런 지역입니다고 하면은, 내가 2억 주고 샀고 전세에 1억 8천 주고 또는 1억 9천 주고 끼워줬고 갭 투자 돈 1,000만 원을 했는데 그 다음 년도에 또 올라가고, 매매 시세도 또 올라가고, 전월세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갭 투자 해도 뭐 좋다라고 보이시죠. 이상 부동산 관련 소식을 이제 마쳐드리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입니다.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신문을 읽어주고 행간의 의미, 부동산 강연, 부동산 물건 광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은 010-727-4080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매물 접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받은 매물을 유튜버,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서 운영하는 밴드방, 그 다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이런 것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